특히 내면 우리는 숙제를 안 받으니까 수요일 날, 요번 주 수요일 날 내가 좀 다른 형태 그걸 문제를 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도록 해요. 예? 지금 우리 이 과목이 뭐 학생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능력껏 할 수 있는 숙제를 내도록 할게요. 자, 지나가는 김에 잠시 재미있는 영상. 뉴턴스 크레이들이라. 크레이들이 뭐지? 응? 크레이들이 뭘까? 이렇게 그네같이 생겼는데 어린애 이렇게 놓고 배우거나 할 때. 그게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어? 뉴턴스 크레이들은 이 펜듈럼을 시리즈로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는 어떤 탄성 충돌을 할 때, 당구 쳐본 사람이 있어. 당구 안 쳐보더라도 그 당구공으로 정면으로 충돌시키면은 가만히 있는 공을 딱 치면 어떻게 돼? 아는 사람. 당구 많이 쳐본 사람. 그리고 이렇게 당구 쳐봤어? 못 쳐봤어? 가만히 있는 공을 이렇게 정면으로 때리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중심에서 5분의 2만큼 위를 딱 치면 제대로 헛돌지 않고 굴러가지. 근데 그렇게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정면으로 치면. 질량이 같은 두 공이 충돌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거를 어떤 굴러온 골이 치면 위치를 바꾸고 그대로 속도도 바꾸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럼 그런 충돌이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 당구공으로 가만히 있는 공을 쭉 한 10개를 세워놓고 그 뒤에서부터 쳤다 그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탁탁탁탁탁탁 치면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현상을 응용한 거예요. 뉴턴의 법칙, 뉴턴의 3법칙에서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이어놔가지고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뭘까?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툭툭툭툭툭 치고 나가서 반대쪽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금 이 두 개의 추는 각자 그 진자 운동을 하는데 반쪽 주기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가장 속도가 빠른 지점에서 운동량을 교환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반쪽씩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는 놈은 움직임이 빠르니까 눈에 이렇게 띄지 않는데, 그 놈이 정지한 놈을 딱 치는 순간은 얘는 계속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충돌하는 순간이 눈에 딱 띄죠. 아무튼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이렇게 마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제나 진자는 시간이 지나면 정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계나 요새는 궤종시계 이런 게 거의 없는데, 보통 옛날에 그 학교에나 집에나 이렇게 궤종시계 같은 게 있으면 태엽을 이렇게 감아줘야 됐어. 그래서 하루나 이틀, 좋은 거는 뭐 며칠 가기도 하고, 태엽을 감아야 되는데, 태엽 감는 궤종시계 본 적 있는 사람? 그 사이에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게을러가지고 태엽을 안 감아놓으면 얘가 서. 그러다가 건전지를 넣는 게 생겼어. 요즘은
벽걸이 시계에 보면 다 건전지를 넣게 되지. 자, 그런 에너지가 바로 지금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또 실이 매달려 있는 그런 지점에 마찰이 있고 뭐 공기가 이렇게 저항이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 진폭이 줄어들어. 주기는 그대로 있는데 진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주기하고 맞는 시간마다 계속 이걸 쳐주는 거야. 마찰에서 잃어버리는 에너지만큼을 이렇게 보상을 자꾸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진폭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시계가 서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드리븐 하모닉 어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주기성을 갖고 그 진동하는 진자나 뭐 스프링에 추를 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모닉 어슬레이터라고 그러고 조화 진동자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자연현상에서는 마찰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하고 동일한 주기로 계속 톡톡톡톡 쳐줘. 우리가 그네를 탈 때에도 그네를 재밌게 타려면 어떻게 해? 자기가 이 추의 진자의 주기와 동일한 주기로 내가 계속 이렇게 밀어주지. 내려갈 때 어떻게 해? 뭐 엉덩이를 앞으로 밀고 머리를 뒤로 제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네가 이제 서버리게 될 텐데 내려갈 때마다 또 올라갈 때 또 마찬가지로 발을 쭉 올려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자가 진동하도록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드리븐 하모닉 어슬레이터 여기 외부에서 동일한 주기로 톡톡톡톡 쳐줘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레조넌스. 한국말로 뭐라 하지? 레조넌스. 공진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래서 옛날에 요새 그 손목시계 중학교 올라가면 손목시계를 사주는 경우가 많았어. 시계가 그때는 드물어서. 손목시계, 한국의 시계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때 폐업으로 감는 시계가 많았기 때문에, 수은전지를 넣는 건 그 70년대 한 중반 이후였는데, 그러면 이거를 감지 않으면 시계가 조금 큰단 말이야? 그래서 자동으로 감겨주는 그런 시계가 나왔어. 이게, 회사에도 몇 개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건 좀 무거워.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어떤 그 회전할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손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 지직 소리가 나는데 폐업이 자꾸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걔들이 서버리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런 진자의 운동이 주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지. 그 전에는 뭐 해가 하루마다 뜬다. 또 뭐 별이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간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별자리의 운동 모습을 보면서 1년을 보고 뭐 사시사철이 바뀌니까 시간을 보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매우 정밀한 시계의 시작은 바로 갈릴레이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갈릴레이의 역할에 대해서 들여다봤으니까 지나가기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갈릴레이를 지나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모든 중력 현상, 별의 운동, 뭐 케플러가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별의 운동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실제로 관측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주기만을 갖고, 주기와 뭐 반지름 일종의 그 정도의 정보를 갖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원운동으로 여전히 그 이전의 시대의 철학적 틀이 모든 게 완벽하게 원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 원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코페르니쿠스의 그 책에 보면 그 동심원이 그려지면서 이제 행성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측에
관측에 근거한 거지만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게 됐고, 반면에 케플러는 망원경을 갖고 측정한 그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지독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모는 종이에 그려놓고 잰 그 좌표 이런 걸 읽어가지고 공식이 타원 궤도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나중에는 또 헨리 혜성과 같이 혜성이 나타나면 뭐 그 세상에 재앙이 깃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헨리는 나중에 이와 같은 이론과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매우 궤도 반경이 큰 이런 행성들은 혜성이라고 하는데,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주기를 대략 76년 이 사실을 밝혀내고 예측을 했지, 계산을 해서. 그런데 그 다음 주기 때는 헨리가 죽었대요. 그 이후에 그 헨리 혜성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주기를 갖고 지구 근처에 확 꼬리를 세게 만드는, 혜성이 뭔지 알지?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되고. 아무튼 이런 중력 현상에 대해서 그 케플러 때 정확한 궤도까지를 알아내게 되었는데, 세 가지 법칙을 얻어냈죠. 이것이 왜 그런지는 몰랐어. 그런데 갈릴레이가 찾아낸 이 수의 분자가 주기를 일정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케플러의 법칙에서 한 법칙이 궤도 반경하고 주기의 관계, 거기에는 질량이 나오지 않거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성 질량하고 그 중력의 질량이 일치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러한 공식에서 질량이 전부 다 캔슬된다. 상쇄돼가지고 질량의 효과가 없다. 지구가 질량이 얼마이건 궤도 반지름이 얼마이면 주기가 365일이다. 이런 공식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턴의 중력이다. 이 지구와 어떤 천체와 천체가 질량을 갖고 있는 것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힘의 크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버스 스퀘어로를 만족하게 되면 무조건 그런 궤도의 그 형태가 타원의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포물선, 우리가 지금 뭐 공 같은 걸 던지면, 이런 걸 던지면 포물선을 만들죠. 포물선, 타원의 특정한 형태가 원이고, 그리고 혜성과 같은 것은 쌍곡선을 만들죠. 근데 그 수학적으로 보면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콘이 원뿔을 어떻게 자르냐니까. 이렇게 자르면 원이 나오지. 근데 이렇게 자르면 희한하게 밑둥이 훨씬 더 크고 위가 짧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 타원이 나와. 그리고 수직으로 자르면 아주 중심으로 수직을 자르면 직선 두개가 나오겠구나. 그걸 조금 삐껴서 자르면 그게 쌍곡선이야.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는 그 코닉 섹션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다 알아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뉴턴의 중력 상수 자체를 모르더라도 힘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끼리 힘을 주고받을 때에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힘의 세기가 줄어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중력의 문제와 태양계 속에 있는 모든 행성, 위성 뭐 이런 것들의 주기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뉴턴's Law of Motions, Laws of Motion이겠네. S가 여기로 가야 되겠네. 세 개의 방정식, 세 개의 법칙. 첫 번째, 관성의 법칙. 갈릴레이가 거의 대부분을 만들었고, 갈릴레이는 unless 외부에서 방해를 하지 않을 때라고 갈릴레이는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뉴턴은 그게 힘이 없을 때라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관성의 법칙. 두 번째는 어떤 힘이 주어지면 질량, 그 힘은 언제나 질량 곱하기 가속대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러한 힘이나 가속도 이런 걸 측정하거나 하였을 때는 항상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관성 좌표계에서 관성의 법칙이 만족되는 좌표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역사적으로 이런 모든 고전 역학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뉴턴의 시기가 되겠다. 뿐만 아니라 미적분학이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라이프니츠도 동시대에 독립적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1800년대 이제 초반이 오면서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뉴턴 역학의 이 복잡한 법칙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뉴턴의 법칙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뭐 법칙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거보다 근본적인 건 없다라고 해서 결론을 지어서 이로부터 모든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저런 것까지 뉴턴 F equal ma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좀 더 펀더멘탈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액션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함수를 펑션이라고 하는데 함수의 함수야. 펑셔널인데 함수의 함수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다시 이걸 떨궈 봅시다. 여기에서 이 봉다리를 지갑을 이렇게 좀 떨구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가는 피지컬한 패스가 있어. 물리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다. 이 물체가 떨어져 중력을 받아서 그러면 이 두 점을 있는데 이 가운데 가는 길은 눈으로 봤듯이 어느 시간 그 사진을 불을 다 꺼놓고 스트로보라고 하는데 음악 나오고 밤에 춤추는 데 있잖아. 거기서 막 사이키 조명이라고 하지. 그 스트로보라고 하는데 스트로보스코프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팍팍팍팍팍 쏴줘. 그러면서 사진을 B샷터를 놓고 찍으면 간 지점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재가지고 시간에 따라 어디로 갔는가를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를 못 끼잖아. 얘가 여기서부터 빨리 갔다가 여기서 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가능한 패스,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라고 주장을 하자. 그 여러 가지 이놈이 떨어지면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가면서 속도가 가속이 됐다가 감속이 됐다가 과정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고려를 해보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는 길에서 그 액션이라는 것이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상적인 거지.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다시 말해서 상당히 귀류법 그 리덕션 투 업서리티하고 비슷한 거야. 실제 물리적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본 거야. 항상 그 등으로 보는 과정을 지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물리적인 길을 가지 않고 딴 데로 희한하게 여기서 번쩍하고 저쪽으로 갔다가 일로 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적인 패스, 물리적인 트라젝터리, 그 궤도를 가는 것에서 액션이라는 값이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물론 있을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다 해보진 않은 거지. 그렇지만 단 한 개를 정확하게 설명해보면 논리적으로 보통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포뮬라를 유도해보니까 자동으로 F equal ma가 나와.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페르마의 원리에 대해서 대충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줬었죠. 이런 것들, 심지어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도 다 해밀턴's least action principle 또는 least action postulate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매우 유사해졌는데 수학의 여러 가지 정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체계가 완성이 되면 수학책을 보면 원래부터 세상을 다 꼭 신인 양 세상을 다 알고 세상이 이렇다. 그럼 그 뒤로 계속 정리를 증명하면서 하다 보면 책이 하나 딱 끝나. 그 정리를 알아내면 그거 나중에 활용하면 되고. 꼭 수학책처럼 이제 물리책이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매우 유사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수학책과 물리책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리는 자연 현상의 관측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렇지만 수학과 매우 유사한 이유는 자연이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연이 매우 논리적으로 규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런 현상이 그런 자연의 법칙 우리가 찾아낸 법칙은 항상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자연의 진짜 근본적인 법칙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고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체계성이 있어서 아주 쉬운 가정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 해밀턴의 파스툴레이션 스넬의 법칙을 만족해요. 근데 스넬의 법칙이 그 빛이 이렇게 꺾이는 현상에 대한 표현인데, 자, 스넬의 법칙이 뭔지 보고, 스넬의 법칙은 다시 페르마의 원리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어요. 페르마의 원리는 빛은 자기가 가는 길을, 빛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 학생까지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삥 둘러가지 않고 미디엄이 동일하면 그 매체가 매질이 같으면 곧바로 직선으로 가는 게 맞고 뭐 저런 거 있지 바다에 사람이 누가 물에 빠졌는데 사람을 구하려면 백사장에서 이렇게 옆으로 탁 멀리 갔다가 그 다음에 적절한 곳에 물에 뛰어들어야지 처음부터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따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당히 해안가를 많이 뛰어간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그런 것들이 시간을 얼마나 절약하냐 하는 것인데, 스넬의 법칙이라는 게 페르마의 원리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고, 이거는 예일 대학에서 그 강의한 부분에 해당하는 샹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근데 요 부분은 이 문과생들은 봐도 알려면 알 수 있어. 하여튼, 페르마의 프린스플로부터 스넬의 법칙이 유도되는 과정을 아주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유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긴 시간인데, 여기서 22분 11초에서 33분까지 보면은 딱 요 파트가 나오니까 내가 꼽아놓은 거예요. 자,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잠시 봅시다. 왜 소리가 안 나지? 그 지동설을 주장한 톨레미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니야.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이미 이 사실을 알아냈어. 여전히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changes direction to reach the eye. The image of the coin lies on the extension of the refractive ray back into the liquid. Even if the coin object itself lies out of line of sight to the eye, below the lip of the hole. In the year 1621, Wilfred Snell identified a link between the path of light entering a transparent substance and the changed path of light within the substance. From a line normal or perpendicular to the surface of the substance, Snell measured the angle of incidence. The angle of refraction was also measured from this normal line.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ngle of incidence, the normal line, and the angle of refraction all lie in the same plane. Snell found that the sine of the angle of incidence divided by the sine of the angle of refraction is a constant number. We now know that the incidence which the light is leaving is either air or vacuum. Then that constant number is the index of refraction. 자, 이것도 스넬의 법칙, 스넬스 로우라는 1621년 한참 아까 그 해밀턴의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 나온 것보다 거의 2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알려져 있는 현상론적인 법칙.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일일이 관찰해서 실험식을 얻어냈는데 아주 이론적으로 그 명확한, 그렇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었던 거지. 이게 빛의 속도가 이거 보이나? 진공에서는 거의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가요. 그런데 이 물속에서는 속도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속도가 그 미디엄에 따라서, 매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더 느리게 가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그 바닷물이 그 해안가라고, 해안가에서 빨리 뛸 수 있으니까 구조 요원이 해안가를 더 많이 갔다가 이렇게 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이쪽이 느리다면 느린 구간을 좀 덜 가고 빠른 구간에서 긴 거리를 가야지 시간을 절약을 하겠지. 자, 이 뒤는 알아서 보도록 하고, 자,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각 구간에서의 속도와 거리, 이동 거리를 이용하면 각 구간에서 흘러간 시간이 나오게 되겠지. 그 시간을 합치고 그 위치를 펴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두 개의 경계면 사이에 위치한 꺾이는 점, 꼭지점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보면서 그 시간, 전체 시간을 그 점의 좌표로 미분해서 보면 최소 값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소 시간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넬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의 부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생략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도록 해요. 1621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전 역학의 중요 부분이 완성이 됐어. 근데 자연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중력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세계관을 가꾸는데 되게 커다란 영향을 준 거야. 오로지 지금 중력이라는 거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구상에 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힘은 중력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부터 항상 무슨 물건이든지 떨어지면 깨지고 막 이런 게 다 중력에 의한 거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다니고 한다는 중력. 그래서 중력의 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사는가? 내가 뭐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내 몸에서 흡수를 하는가? 이런 모든 현상은 사실 전자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자기의 현상보다는 전기 현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전자를 주고, 지금은 전자라는 걸 알았지만 옛날에는 전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전자가 이 이동을 하면서 화학적인 현상을 만들고 하는 화학의 기본이 되는 전자의 이동인데, 이 전자가 원시 시대부터 우리 눈에 다 보였었어. 이 번개가 결국 전자의 이동인데, 이것에 대한 원리를 알아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 뉴턴 역학이 완성된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전기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눈이 띄게 되었고, 전기가 없는 세상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인간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기를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어. 우리 무슨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무슨 저작권료를 다 몇십 원씩이 낸다며. 그런데 마이클 패러데이한테는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저런 것처럼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도 돈을 안 내지, 앞으로는 오염이 돼서 공기도, 물도 지금 돈 주고 사 먹는데 그런 시대가 오게 되겠지만 마이클 패러데이한테는 정말 감사해야 돼. 그런 사람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전자기학이 발전해야 하는가, 그걸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걸 알고, 전기를 알고, 자기를 알고,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쯤 해서 핵력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핵 안에 있는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을 알게 되면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자기학이 어떻게 완성되게 되었는가를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물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우리 삐레침, 라이트닝 바드라고 하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카이트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거, 이 뭐 혼동 치는데 연을 날려가지고 뭐 열쇠 이렇게 달아놓고 그 번개가 그 벼락이 연을 쳐가지고 젖은 실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는 거를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런 실험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고, 이 다음은 실제로는 그런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뭐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해요. 지금 우리 이 수업 시간에 안 보여줍니다. 보도록 하고, 전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positive charge, 양전하와 음전하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또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또 이 사람. 또 이 양과 은의 합을 하면 그게 이제 net charge가 되는데, 전하량의 합은 항상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또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라부아지에가 냈다 그랬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면 깨진다 그랬죠. 지금 전하의 보존은 상대성 이론이 들어와도 항상 유지되는, 깨지지 않는 법칙.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 자, 이것도 새로운 발견인데, 우리가 건전지의 시작은 이제 볼타라고 하는데, 볼타는 사실 먼저 알아낸 게 아니라 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그 현상을 찾아냈어요. 그렇지만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볼타인데, 이 두 사람이, 갈바니가 애니멀 일렉트리시티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거는 아주 재밌어서 보여줄 텐데, 그 의학이나 어떤
심리학에서도 생체 실험, 이렇게 사람의 뭐 반응을 이런 거 많이 연구하고 그럴 텐데, 그쪽에서는 갈바니를 그쪽 저런 거 무슨 심전도 하면 우리가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몸에서 흐르는 그 전위차를 이용해가지고 그 심장이 얼마나 균일하게 뛰는가 뭐 이런 걸 측정하고 그러지. 그거의 오리진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이다. 이 영화를 한번 봐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갈바니 얘기가 시작돼요. Galvani claimed that the frog springs produce animal electricity, which, running through the nerves, accumulates in the muscles. The legs of the frog, or the system of muscles and nerves, behave like lively cars. 개구리 다리 근육 속에 일종의 건전지 같은 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the tropical creation of the time has survived so long across Europe, India, to press, customs recent design by the people themselves. Heated debates arise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life and death, the differences between organic and native behavior and inorganic inanimate matter. In 1792, Volta is fascinated by Volta's colleague research. He wants to duplicate the experiment. Soon Volta is convinced that the electricity that makes progress move is not animal electricity, but ordinary electricity generated by the contact between two different conductors, between mass and matter. 자, 이걸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지. 어떤 결론이 났는가는 이 뒤는 집에 가서 보도록 해요. 어쨌든 시작은 갈바니한테서 있었던 거야. 어떤 현상을 발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모티베이션이고 그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 과학적인 이해가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입장에서도 갈바니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때 개구리를 많이 잡았겠지. 그래도 멸종을 안 됐나 봐. 아무튼 볼타는 이 갈바니가 발견한 것에 갈바니의 설명이 틀렸다는 걸 보이게 되고 그것을 볼타익 파일이라고 하는데 볼타 전지를 징크하고 카파라고 하는데 아연하고 구리 이것을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직렬로 연결시켜서 그 건전지가 이렇게 그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줬어.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불을 켜고 뭐 전열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건전지로 될 수 있을까? 건전지는 한계가 있다. 건전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류의 크기, 그 에너지의 양은 아주 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조그만 기구, 뭐 녹음기, 시계, 뭐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지. 아무튼 그 전기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찾아낸 거예요. 이게 1784년에. 그런데 이런 전기적인 현상이 서로 우리 중력과 마찬가지로 인버스 스퀘어 로,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의 세기가 약해지고, 근데 중력과 달리 중력은 무조건 attractive force, 당기는 인력인데 반해서 전기력은 플러스 차지하고 네거티브 차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차지. 자, 아까 빈자민 프랑클린이 이미 그 양전화, 음전화의 개념을 이야기했다시피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유사하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있고, 부호가 동일할 때에는 서로 밀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attractive, repulsive.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고, 토션 밸런스라는 걸 이용해서, 토션 밸런스. 토션 밸런스는 이게 뭐 실인데, 실이 이렇게 비틀어져. 여기 이제 팔끝에 약간 전화를 놓고 여기 거리를 가까이 되면 당기는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달려있는 실이 비틀어지는 대로 이 받는 힘에 비례하게 비틀어져, 각도가. 그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실험식을 찾아내게 됐어. 근데 놀랍게도 중력과 동일한 형태, 수학적인 구조가 완전히 똑같고, 단 이 청력과 인력이 다 존재하는 그런 현상. 자, 여기 곳곳에 볼거리가 있으니까 잘 봐두도록 해요. 자, 그거를 좀 더 반디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전기 현상을
왜냐하면 이 안에 동일한 전하가 모이기 때문에 서로冲력을, 리펄시브 포스를 줘서. 자, 얘네들도 동일한 부호의 일렉트릭 차지로 모이게 되니까 서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이게 전기가 흐른다. 전자가 열로 흘러가기 때문에 형광등이 불이 켜지고. 아무튼 저렇게 전자의 흐름이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의 그 어떤 이런 것들이 밝혀졌어. 근데 이때까지 이런 건 전기 현상이고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 그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 그걸로 항해를 하고 그랬잖아. 북쪽이 뭐 밤에 별을 보면 저기 북극성의 방향이 이제 북쪽이니까 그렇게 방향도 알았지만 나침반의 발견은 훨씬 더 옛날의 일이다. 이런 자석의 원리와 그러면 나침반은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자석으로 쇠를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훑어주면 자석이 되지. 그런 거 어려서 안 해봤나? 그래서 이제 자석의 현상하고 전기 현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으르스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초등학교 자연책에도 나오지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찾아냈어. 그런데 에르스테드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아까 에르스테드도 그 사실을 발견하긴 하였지만 그 현상을 더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에르스테드의 그 업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적, 이론적인 이해까지 완성시킨 사람이 그 이름을 빼앗아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런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자, 그러면 The source of that magnetism was betrayed years ago, more than 150 years ago, by a fellow by the name of Hans Christian Ørsted, professor of teaching, I believe he was a high school faculty. And he was showing the student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magnetism and electricity. The physics book at that time had electricity as one subject and magnetism as another. And Ørsted was showing there'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one of the things he would do is he would line up the piece of wire like this and put it over a magnet, pass the current through it, and you really don't see anything happen. There's no interaction. But after class, a student came up and held the wire in this direction, and when the current passed through it, okay, watch this, when the current passed through the wire like this, boom, you see that interaction? It turns out there is an interaction between a current carrying wire and a magnet. And it turns out,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source of all magnetism is needed electric charges. And when the charges move through the wire, they set up above the wire a magnetic field. And that magnetic field is in concentric loops around the wire. If I pass this wire through a hole in a piece of paper, and I put a whole lot of little compasses around the wire, and no current goes through, all those compasses will point north. But you know what happens if I put a current through that wire? All the compasses will line up in the field. And it turns out that field, it takes the shape of a concentric circle above the wire. The further away you get, the weaker it gets, but the direction is all that way. So surrounding every current carrying wire is a magnetic field that takes the direction of the concentric circle. 오늘 마지막 부분. 자, 이러한 현상을 에르스테드가 발견을 했는데 사실은 이 현상은 나중에 암페어의 법칙으로 포뮬레이시 됐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 주위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근데 그걸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코일을 감으면 코일 속에 자기장이 엄청나게 세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폴로지컬하게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바깥의 자기장은 없어지고 안으로만 모여가지고 되게 강한 걸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거기에 쇠심을 박아놓으면 훨씬 더 자기장이 강해지게 돼서 그런 전자석 같은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 순간이 전기의 학문과 자기의 학문이 하나의 학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러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지금이 1826년인데 이 이후로 100년 이내에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형태에서 아주 단순한 형태로 바뀌어지고, 맨 마지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걸 단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The ampere or ampere is a combination used in electronics and made up of French scientist André Marie Ampere. He never went to school as a young boy, but had a very strong desire to learn, and was said to have read the dictionary in alphabetical order. At the age of 13, he submitted his first mathematical paper, but it was not deemed worthy of publication. This rejection helped him realize he needed to be more diligent about his studies. His life was full of tragedy, the first being when his father was executed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his sent him into an 18-month depression in which he gave up his studies. During this period, he met his future wife and decided to take a job tutoring math to prove he could earn a living. This eventually led to a position as a professor. He later took another job and has been said when his wife would become ill. I have science to do, au revoir. Her health continued to decline, and she eventually passed away a year later. This troubled Ampere for the rest of his life. The Napoleonic Wars were being waged at this point. As of that day, Ampere was still allowed to collaborate with scientists from enemy countries. 1 week after hearing of Hans Christian Orsted's discovery that a magnetized needle could be influenced by an electric current flowing, Ampere demonstrated a more complete explanation of the effect by showing that two wires would be attracted to one another when the current flowed in the same direction, or repelled when the current flowed in opposite directions. Current is the flow of charge. It can be through wires, air, liquid, or in a vacuum. It wasn't entirely clear to the early pioneers of electronics what was actually flowing through wires, positive charge or negative charge. They made a guess that it was positive, and they didn't get it right. We now know that protons are held by strong nuclear forces, and it's actually electrons moving. For day-to-day electronics, you can think about the charge flowing in either direction. The mathematics will always work out for you. Mostly you'll be working with conventional current flow, positive to negative, although that's not what is happening. Current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electrons that have passed by a point in a given time. Amperage, indicated by the letter I, the amount of charge per second, and the charge is in coulombs. 1 coulomb per second is 1 amp. If you're curious, this is how many electrons 1 coulomb is. That's a whole lot of electrons. For many circuits that you design, you need to know how much current is flowing or how to measure that current. For instance, many components and wires have a maximum current rating. We're going to use a simple circuit with a resistor and a battery to do some Ohm's law calculations. Ohm's law is current equals voltage divided by resistance. Some things to keep in mind is that current is proportional to voltage. The more the voltage, the more the current. Resistance has the opposite effect. More resistance, the less current. If we're looking for 1 amp of current flow in our circuit, and we have a 1 volt battery, then our resistor needs to be a 1 ohm resistor. It's pretty simple math. 1 volt divided by 1 ohm equals 1 amp. If we double the voltage of the battery, it's easy to see that the current flow will be doubled in our circuit. Okay, say we want to measure some current. We put a resistor in series with our circuit and measure the voltage drop across the resistor and use Ohm's law to determine
determine current flowing through our circuit. There are also electromechanical means for measuring amperage. The ammeter is very similar to the early experiments with the magnetized needle. Many ammeters are constructed with a permanent magnet and a coil wire wrapped around the magnet. When current flows through the coil, the meter needle is adjusted in relation to the amount of current. There are many ways to measure current, so I'm going to cut it short here. I did want to mention that the early pioneers of electromagnetism laid the foundation for many devices that we use every day. Well, so I hope you like the new video series A to Z.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암페어까지 하고 끝내겠고, 다음 시간에 그 전자기학이 좀 더 완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오케이?